자, 이재명 대표가 PK, 그러니까 보수의 텃밭으로 가장 먼저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 말 그대로 임요한의 드랍십 말하자면 적의 센터를 먼저 공격해갖고 아예 전쟁을 시작할 필요도 없이 끝내버리는 이런 전술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예전과는 다르게 저쪽에 심장부를 먼저 찌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 역시 선거 전략도 이재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대구에서 한 표를 걷어갖고 오면 두 표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상대방 찍을 표를 우리 표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될까 싶긴 해요. 근데 이미 여론조사상으로도 보수 과포집된 여론조사상으로도 김문수가 50% 초반, 이재명 후보는 30% 후반대로 잘하면 40% 득표도 가능하겠다. 아니 이거 뭐 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별로 잘 안 맞는 한길 리서치 보면은 김은수가 53이고 TK에 별로 안 맞는 걸 왜 얘기해요? 안 맞네. 맞지도 어쨌든 않는데. 최대한 쌓아 올린 거예요, 여기 쟤네들은. 매일신문도 또 대구에 또 조선일보 아닙니까? 여기서 했는데 어쨌든 김은수가 53.1이고 이재명 대표가 30.9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투표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 투표했을 때 제일 많이 받은 게 23%인가? 이재명 대표가 그래요. 나머지는 20% 초반대 김대중 대통령도 19%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30% 나오면 엄청 잘 나온 거야. TK에서. 근데 선거 이틀째 해 가면서 진짜 이건 뭐 당내 관계자 말이니까 목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PK에서는 50%, TK에서는 40%를 득표하겠다라고 할 만큼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난 그 TK는 사실 30 정도 봅니다. 많으면 30. TK 진짜 스스로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게 필리핀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수감돼 있잖아요. 철컹철컹으로 돼 있는데도 다바오 시장에 당선이 됐어요. 옥중에서? 네. 와. 그분 거기서 언제 풀려날지 알 수도 없는데 당선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 옥중에서 시장 할 수 있대요, 그 나라는? 그게 민다나오 섬,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거든요. 거기에 주시가 그 다바오시인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시장하고 거기 정치 가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TK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냥 막대기가 깃발 달고 나와도 찍어주는 거예요. 두테르테 가문은. 자기가 대통령 할 때 자기 딸이 거기 시장 있고 자기 아들이 부시장 했잖아요. 그리고 딸이 지금 부통령으로 가니까 자기가 다시 거기 시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딸이랑 교대한 거야? 필리핀, 낙후된 필리핀하고 똑같은 모습은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TK가? 그래서 그 모습을 타파해 보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나선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시도들이 다 실패를 했고 지난번 선거 때도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 와갖고 말 그대로 시민의 언어로 대구 시민들과 경남북 유권자들을 뭐랄까 끌어들일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연설들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 반응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관련된 메시지들 기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어제 경북 구미, 대구, 포항, 울산 유세에 나섰는데요. 메시지 핵심은 그거예요. 빨강파랑, 영남호남 무슨 상관이냐. 진영이 그렇죠. 아니라 유능한 일꾼을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안동 출신인데 왜 TK에서 20%밖에 못 받았나. 제명이가 남이가 라고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정규재 전 주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호남은 바꾸지만 TK는 맹목적으로 지지를 한다. 이게 차이를 만든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제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나왔죠. 이런 류의 이제 선거 운동은 사실은 저쪽에 먹힐 수 있지만 먹히는 줄 알아도 이걸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었어요. 왜? 이러다가 집토끼 날린다. 그렇죠. 쉽게 말해 대구 가서 이런 얘기하고 뭐 박정희도 잘한 거 있는데 좋은 건 베끼겠다.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무슨 상관이야. 일만 잘하면 되지. 만일 이 얘기를 다른 대선 후보가 또는 그만큼 깜냥이 안 되는 정치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집토끼도 한토끼도 다 잃는 결과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얘기도 했습니다. 구미 유세에서 저는 누구야? 박정희를 지칭하면서 저는 그 사람 독재하고 군인과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 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 이끌어내는 공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이게 겁니다. 카리스마예요. 만일 이 얘기를 했는데 호남이나 기존에 있는 지지층 뭐야 지금 박정희 칭찬하고 뭐야 뭐 민주당 후보가 와갖고 여기 와서 펴달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엇갈릴 수 있는 이거 양면의 칼 같은 어떤 선거 유세 방식인 건데 이걸 자신 있게 하고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우리 쪽 지지자에도 이제는 영남까지 끌어다니기 위해서 이재명이 지금 본진을 털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규재 전 주필 뭐 이야기하면서 호남은 바꾸지만 TK에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나는 호남을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TK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바꿔주니까 여기 계속 그냥 이 사람들이 공천만 받으려고 하지 어떻게 삶이 나아지는 거에 대해서 누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다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자신감은 일단 본인이 영남 출신 정치인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기반을 잘 활용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대구 출신의 또는 뭐 국진당 안에 있는 대선 후보가 와갖고 이걸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맞부딪혀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후보라든지 경쟁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지들이 가진 게 김문수고 대구 와서 연설하는 놈이 권성동이니까 대구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은 나라도 팔아먹고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경제 망치고 외교 망친 놈들이 와갖고 뭘 하겠다고 우리한테 표를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진짜 민심의 반란과 민심의 어떤 분노가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환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쪼잔하게 왜 그러냐고 왜 이승환 공연 취소했잖아요. 구미에서 그랬죠. 대관을 취소했죠. 구미 쪼잔하게 왜 그럽니까? 이렇게 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탄핵에 찬성했다고 그 하림 씨 있잖아요. 한동훈 닮은 친구. 광장에서 노래했다고 국가기관 미안해요. 네, 저는 왜 하림 씨한테 왜 그래요? 헤어스타일 얘기한 거예요. 국가기관 행사를 취소 통보받았어요. 이거 홍보까지 다 했다고 하거든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얘들은 아직도 내란 중입니다. 지금 진짜로.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자리 잡고 나중에 1년 후면 바로 지선이 있잖아요. 저것들이 지금 노리는 건 국진당의 김문수나 저런 애들이 저런 찢어진 텐트 안에서 서로 각자 도생의 각오로 대충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집권을 연장하거나 또는 이걸 통해 갖고 무슨 김문수와 합쳐보기 위한 게 아니잖아. 자기 지역구에 가갖고 또 공천 노름하고 공천 장사하려고 하는 거야. 어차피 내후년 선거에 가더라도 김문수가 거기다가 함부로 공천을 꽂거나 나를 자르지는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 그래서 지네들이 서로 말하자면 엇박자를 놓고 있는 거예요. 대구 쪽 가서 강력하게 유세합시다. 우리 지원자들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밀어봅시다. 라는 제안을 안 한다는 거야. 왜? 거기 와서 김문수가 힘을 가지면 또는 그쪽에서 지지세나 유세를 통한 반응을 얻으면 나중에 어차피 김문수가 당권 잡고 나중에 공천권에 개입했을 때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아예 대구 가서 열심히 합시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쪽에 있는 토 정치인들은. 유튜브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쪽 애들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선거는 폭망해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내 지역에서는. 자, 그래야 내가 당권을 안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대구 그 풍경인데 뭐 이 정도면 대구라고 생각할 수가 없네요. 없죠. 그죠? 대구라고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동성로입니다. 엄청난데? 장난 아니죠. 대구에서 이런 인파가 모인 적이 있었나요? 민주당 후보 중에? 그것도 대선인데 와. 이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뭐 이거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하는데 욕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서서 어떤 여성분이 갚아줍니다. 뭐 잘 안 들리겠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듭시다. 변화는 요렇게. 지나가다가 이재명한테 야, 이 개땡땡아 이러잖아. 개땡땡하고 욕을 하니까 어떤 여성분이 이씨. 야. 바로 숫자로 욕을 해주는. 근데 문제 뭐냐면 이 아저씨는 던져놓고 도망간 거예요. 저 위치에 자기 나름대로 호기를 좀 부려봤으나 저 자리에 앉아갖고 계속 그걸 할 분위기가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수준이에요. 뭐냐면 저쪽 그 지지자들은 내가 아니고 상대편이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김문수가 하고 있으면 아휴 저것도 지랄하네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놈의 이찍들은 이렇게 욕을 해야 돼.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이찍들 수준이 이런 놈들이야. 예전 같으면 그런 소리 하면 옆에서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바로 옆에서 욕 나오는 거예요. 욕하는 분이 그 여자분 한 분이었을까요? 아마 저 인파를 파고 나가면서 낯뜨겁고 스스로 부끄러워갖고 막 도망치듯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구의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위기인 겁니다. 탄핵을 받았다 말았다 뭐 탄핵에 대해서 반대도 많이 했잖아 대구는. 하지만 내란 잔당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표를 요구하고 집권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엄중하게 말 그대로 엄중하게 이 시민들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찍들 수준 볼까요? 자 대선 자기네 이거 그 프랜카드 같은 거잖아. 목에 걸고 합법 이재용만은 막아주십시오. 아니, 니네 정책을 홍보해. 니네 정책. 김문수는 7범이거든? 아 10범이란 말도 있더라고. 계좌범이냐 그러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자범 이재명 막아주십시오. 이거를 당해서 이런 거를 아이고야 이게 수준이 진짜 얼마나 더 엄청 짜증나는 건 뭐냐면 민주당 유세차를 펑크를 냈어요. 아, 음주 상태로. 이게 이찍 수준이라니까? 술 처먹고 술 처먹고 타이어 펑크 낸 놈들이 범죄자 놈들이 이찍이라고. 아니 아무리 싫어도 남의 건 안 건드려야지. 그리고 어떻게 저 이런- 차가 이재명 개인 차예요. 어차피 진영에 의해서 빌려갖고 생활하는 국민 소시민의 차인 거야. 업체차. 업체에서는 너무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물손괴로 해갖고 자,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증평 동해하고 증평에서는 이렇게 찢어놨어. 이런 놈들이 이찍이라는 거예요. 수준 이하야 이것들은. 그래서 저런 거는 재물손괴로 고발하면 안 됩니다. 선거방해죄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훨씬 더 형량이 세요. 5년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손괴만 하더라도 그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방해할 목적이었다 그러면 형량이 훨씬 세지거든요. 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선거방해죄로 처벌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구미에서 뭐 할 때는 이렇게 경호를 이제 열심히 하는 이런 사진도 있고요. 이렇게 뭐 가방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아마 방탄 가방 같은 방탄 거겠죠? 가방입니다, 저게. 계속 그래서 쳐다보고. 지금 민주당이 경호 강화를 위해서 사면 유리, 방탄 유리를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면 유리 다 부르는데 뭐 5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 민주당 400억 받았으니까 5천만 원쯤 그냥 후련하게 쓰세요. 근데 지금 주문해갖고 도착하는데 열흘 걸린다네요. 그 열흘 안에라도 경호에 그거라도 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대구나 경남북에 있는 유권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을 더 원하지 않아서 나는 나라를 팔아도 나는 이번 찍을 거야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재명처럼 모든 걸 던져놓고 겸허하게 나라 위에 일하겠습니다. 대구 위에 일하고 서울 위에 일하고 전라도 위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미래를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나서주는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을 사실은 기다려왔던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 결과에서 진짜로 대구 40% 또는 부산 지역 40에서 50%의 투표율이 달성된다고 하면 사실상의 국진당이나 저 내란 잔당들이 설 곳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동안 얘네들한테는 소도였고 안식처였고 마지막 본진이었는데 여기를 이재명 후보가 집중적으로 털고 있고 이게 허물어져 가는 과정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대구에서 대응 유세를 해야 돼요. 같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쪽에 몇 명 모였으면 저쪽에다 몇 명을 모았는지 이걸로 갖고 세대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김문수나 그 잔당들은 뭐 하고 있어요? 피해 댕기고 있어요. 이재명이 아직 가지 않은 자리를 먼저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갖고 이재명 욕을 하는 걸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끝나고 나서 대구에 돌아와서 김문수가 이와 같은 환대나 이와 같은 형태의 대중집회, 연설,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예 대구에는 연설할 엄두를 못 낼 겁니다. 비교될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본진을 털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성공적인가를 우리가 투표에서 효능성으로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번 선거의 승리는 정해져 있는 그림이지만, 얼마나 전국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차이로 이길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어떤 목표라고 봐집니다. 절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지금 여론조사 꽃을 비롯한 이 여론조사 상으로 3자 대결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 쪽에서 확보한 게 58%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기는 있습니다. 좀만 보태면 이제 60%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판에 가서 뭐 이준석과 단일화를 저쪽이 시도를 할지 또는 자유통합당과 단일화를 시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찬성입니다. 여권 단일화 난 찬성이세요. 저게 여권인가? 여권이 아니죠. 보수 단일화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운동화 끈을 졸라매면서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